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이 교시에는 환자 서비스 관리 이야기 중에서 매뉴얼을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차에 저와 함께 MOT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MOT를 가지고 중간 시험도 평가도 치루었습니다. MOT를 잘 이해하고 중간 시험을 너무나도 잘 치른 학생들도 있고요. 안타깝게 조금 이해도가 부족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MOT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서 매뉴얼을 관리하는 거 다시 한번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모듈은 환자 매뉴얼 관리하기로 이 안에서 우리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되는 내용이 접점별 서비스 응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세 가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환자 접점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공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다입니다. 접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 MOT 이야기할 때 같이 학습해서 잘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혹시나 해서 이 매뉴얼을 살펴보면서 이 교재를 살펴보면서 MOT 접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환자 접점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첫 번째 학습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의 서비스를 위해서 각 파트별로 업무사항과 주의사항 등의 기초 자료를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맡은 파트에서 어떠한 업무를 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기초 자료를 조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요구사항이 각각 다릅니다. 환자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환자의 아픈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환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환자 매뉴얼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접점별 서비스 응대에서 해야 될 학습 목표가 됩니다. 접점을 MOT라고 하면서 Moment of Truth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접점을 MOT라고 통상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죠. 환자와 우리의 병원이 바로 접촉하는 순간 그것을 병원의 서비스를 인식하는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야기해서 접점 MOT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접점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환자가, 고객이 우리의 조직에, 우리의 기관에, 우리의 병원에 사람이랑 부딪힐 때 혹은 서비스와 부딪힐 때 혹은 시스템과 부딪힐 때 어떠한 부분도 좋습니다. 우리 병원의 건물도 좋습니다. 환자가 고객이 우리의 조직에 어떠한 일면과 접촉하는 그 시점을 MOT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MOT는 매 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접점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앞에서도 정의를 드렸고 이 교재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접점의 유래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접점은요. 투사와 소가 경기하는 최후의 순간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지난번에 MOT, 투 경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죠. 잘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투사가 소와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투사가 사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실수는 허용이 됩니까?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소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소는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를 쓰러뜨리지 않게 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순간,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 그래서 MOT라고 하는 것은 진실의 순간,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실수하면 안 되고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고객과 나와의 만나는 시간, 고객과 우리 기관과의 만나는 접촉의 순간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통 품질 관리를 할 때 많이들 쓰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관리도 좋고요. 시스템 품질 관리도 좋습니다. 품질 관리를 할 때 MOT를 적용을 한다.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다. 접점마다 모두 다 실패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MOT 개념을 서비스에 인용한 사례로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기억하실 겁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양칼슨 사장이 MOT를 사용함으로써 서비스에 도입이 되고 서비스 품질 관리에 도입이 되게 되었죠. 자, 우리가요,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 안에서 사실은 식사를 받게 되고 식사 제공을 받을 때 그 트레이의 청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트레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자, 이것은 MOT 이야기를 할 때 트레이의 청결도 중요하다.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이동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이긴 하고 이동 수단이고 교통 수단이지만 그 안에서 제공이 되는 서비스인 식사 서비스, 단 잠깐 제공해주는 식사 서비스도 중요하다. 이것이 MOT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항공사 직원과 항공사에 있는 모든 접점과 고객이 만나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시간을 재보면 15초를 계산이 되게 되고, 여기 읽어볼게요. 1회의 고객 응대를 평균 시간을 15초로 계산을 하면 1회에 15초 동안 5천만 번의 고객의 마음을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이미지를 새겨넣은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그래서 고객의 순간을 만족하라 라는 것이 진실의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번 만날 때 평균 15초의 접점을 고객과 만나더라 라는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15초 동안의 서비스조차도 고객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곱셈의 법칙을 적용을 받는다. 모든 서비스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단 한 개의 접점이 0이라면, 불만을 산다고 하면 모든 서비스가 0점이 되기 때문에 접점 관리를 모두 다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병원에서의 MOT 환자의 접점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환자가 우리의 병원과 만나는 순간, 그 진실의 순간을 구분을 해보면 사람과 만나는 시간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세 가지의 접점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먼저 하드웨어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는요, 손으로 댔을 때 만져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시설, 설비, 환자가 직접 보고 체험하는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 병원의 분위기나 쾌적성이나 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바깥에서 병원을 봤을 때 바깥에 있는 병원 외벽, 하드웨어입니다. 엘리베이터, 하드웨어입니다. 화장실, 대기소, 안내소 등 시설 설비에 관련된 것은 하드웨어에 속하게 됩니다. 이미 고정이 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운 요소들을 말하죠.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직원이 변화시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드웨어의 청결과 관련이 된 것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시설 설비를 바꾸는 부분은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물리적인 금액들이 자본금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을 관리하는 이사진들이 보통은 하드웨어들은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하드웨어 안에는요, 주차장도 포함이 되고 대기실의 환경과 분위기도 포함이 되고 계단, 화장실, 의료 장비와 비품, 각종 편의시설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한번 살펴볼게요. 소프트웨어는 처리 절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불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불만 처리를 합니까?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불만 게시판에,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어 있죠. 혹은 전화로 글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의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처리 절차가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병원의 운영적인 시스템, 정보 채널의 운영, 기타 등등으로 관리 및 고객 불만 처리 등까지도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대기 시간 필요합니다. 환자가 대기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 아마 정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대기 시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이 소프트웨어 안에 어떻게 대기 시간을 관리할 것인지 절차에 잘 넣어두시게 된다라고 하면 병원을 접점 관리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제가 대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만큼 대기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휴먼웨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봤더니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환자가 접할 수 있는 우리 직원과의 만남, 접점이 휴먼웨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원으로서 환자에게 내 말투는 어떻게 되는지, 태도는 어떻게 되는지, 환자를 배려하고 신속하게 응대를 하는지, 직원으로서 직업윤리를 가지고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진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복장은 어떻게 하고 있으면서 표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의 의료진의 자질 등을 모두 다 살펴보는 것이 휴먼웨어에 속하게 됩니다. 접점 관리는 진실의 순간이라 했고, 접점은 우리가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드웨어,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이 웨어 접점 모두 다 실패해서는 안 되고 성공해야 되는 접점 관리 중에 하나다. 품질 관리를 위해서 각 형태별로 구분해서 접점 관리를 해달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MOT 접점을 설계함으로써 우리는 환자의 요구가, 환자의 니즈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하드웨어, 휴먼웨어, 소프트웨어에 맞추어서 플러스 MOT가 무엇인지, 마이너스 MOT가 무엇인지 점검을 해보로써 환자의 요구사항, 니즈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MOT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MOT의 종류를 하드웨어, 휴먼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서 접점을 분석하게 하지만 이것을 직접 만나서 하는 대인 접점, 전화를 통해서 응대를 하는 전화 접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격 접점, 인터넷을 통하거나 무이나 기기를 통해서 하는 원격 접점에서 세 가지의 접점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MOT와 관련된 공식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 통나무 물통 공식입니다. 읽어볼게요. 통나무 물통은 여러 조각의 나무 조각을 묶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한 조각이 깨지거나 높이가 낮으면 그 낮은 높이만큼 밖에 물이 담기지 않는다. 우리 곱셈의 법칙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나무통에 물통에 그 조각이 떨어져서 없다라고 하면 물은 전혀 담기지 않겠죠. 그래서 통나무 물통의 공식과 곱셈의 공식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잘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환자는 높은 서비스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서비스, 불량한 서비스, 불편한 서비스를 더 기억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접점을 활용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홈페이지의 중요성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자, 함소와 같은 경우에는요, 소아 전문 네트워크의 한의원 그룹이죠.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병원에 입원하는 혹은 병원의 진료 부분뿐만이 아니라 육아관리, 질환관리 정보들이 모두 다 나와 있고요. 한의학에 관련된 설명까지도 강좌들도 모두 다 홈페이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격을 통해서 접점을 관리하는 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함으로써 우리 사실은 인터넷을 접속하는 게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해당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주소를 불러드리거나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다면 최근에는 그냥 주소를 링크해서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 환자가 바로 병원명만 검색을 해도 주소가 네이버나 혹은 포털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서 지도 검색까지도 바로 되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게 되어 있죠. 이런 건 역시도 MOT 접점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원격 관리 안에서요. 주소를 등록하는 것 개인적으로 등록을 하시고 상호명과 주소를 개인적으로 웹사이트 주소에다 등록을 해두시고 찾아오는 길까지 잘 올 수 있도록 연결을 해두시게 되면 환자는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럼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환자의 접점 관리, 환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팁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게시판을 이용해서 상담 코너를 마련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게시판은 있으나 상담 코너는 만들었으나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사실은 병원 내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없는 게 낫겠죠. 게시판을 이용해서 상담 코너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최소 2시간 이내에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게시판에 글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게시판 글을 확인해서 즉각적인 답변, 최대한 빠른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간단한 질문은 빠르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즉각적인 답변이 안 되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의 답변이 필요할 때 있어요. 이때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아래쪽에 상세한 내용은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왜? 이 말을 하지 않으면요. 복합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응대를 하지 못할 뿐더러 이것을 보는 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복합적인 질문 안에서 원하는 대답이 없으면 역시 민원으로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한 응답과 함께 모두 일반적인 응답과 함께 추가적인 상담을 꼭 받으시라는 내용도 같이 남겨주셔야 돼요. 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약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앱을 통해서도 예약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누구나 예약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내가 접수한 것이 확인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예약 접수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접수가 되셨다는 문자나 알림을 전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펴보면요. 진료 전날 리콜을 해주어서 예약 부도율을 최소화한다. 전화를 드려도 좋고요. 문자를 드려도 좋습니다. 전화가 더 좋겠죠. 오늘 예약되어 있는데 내일 예약되어 있는데 방문 가능하십니까? 라고 예약 확인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시면 문자를 통해서 누구누구 환자분 예약되신 시간이 몇 월 며칠 몇 시입니다. 혹시 방문이 어려우시거나 진료가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예약 취소를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예약 폼을 통해서 예약도 가능하다면 취소도 가능하게 하시면 훨씬 더 우리 환자와 소통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통하는 체계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글과 그림 동영상을 통해서 병원을 소개를 합니다. 글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환자가 집중 있게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동영상과 그림과 사파를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의료진의 눈높이가 아니라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구성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정리를 해드립니다. 대기실 공간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건 지난주에 환자 응대하기 안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지난번 수업에서도 대기실 관리는 잘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에는 어떠한 것을 준비하면 될까?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 시스템적으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 휴머웨어적으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를 잘 고민하셔서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해달라라는 부탁도 드리고요. 치료실에서도요.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낫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의 치료로 인해서 병원에 와서 완쾌되어 가기도 하지만 여러 차례 방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의료진이 정성을 쏟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치료실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나 지저분해서도 안 됩니다. 병원은 어느 공간보다도 청결해야 합니다. 너무나 협소하게 되면 협소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청결성이 떨어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공간과 청결 부분, 정리정돈된 부분까지도 잘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청결 부분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다른 환자가 사용한 치료기기를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소독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소독된 기구들이 청결하게 소독되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환자의 입장에서 내가 2차 감염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안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흔히들 병원에 가면 커튼이 있고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대와 커튼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은 침대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묻었을 때 빠르게 교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커튼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커튼을 안 다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커튼이 꼭 필요한 자리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침대와 커튼, 베개, 기타 등등의 우리들이 사용하는 소모품 적시도 모두 다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MOT 접점 분석은 굉장히 의료 서비스 매너 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접점을 분석하고 매뉴얼화하고 그 매뉴얼화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사실은 의료 서비스 매너 중에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 집중해서 다시 한번 접점을 설계하는 부분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대전의 썬병원이 이렇게 합니다. 고객의 입장에 의해서 암행어사 형식으로 직원이 직접 고객의 입장이 되어서 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다라는 거 기억하시지요? 이것처럼요. 환자의 접점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고객의 입장,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걸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객이 우리의 병원을 처음에 만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만나고 나서 끝까지 나가는 순간까지 나가고 나서 사후 서비스까지 해서 고객의 입장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병원을 만나기 전부터 병원을 만나고 나서까지의 시간 단위별로 정리를 하셔도 좋고요. 전화 그리고 면대면 인터넷 이렇게 해서 원격인지 전화인지 혹은 면대면인지 어떤 서비스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지에도 접점을 분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부서마다 고객의 접점이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환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부서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거래처, 제약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도 접점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고객의 접점을 사이클을 만들어서 세분화 한번 시켜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차후에 사이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이클을 세분화하고 나면 접점별로 무엇을 만들라?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과제로도 했었었죠. 그래서 새로운 표준한 대로 행동하라. 내가 만들어진 시나리오대로 행동하고 거기에 맞춰서 고객 접점을 만들고 표준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교육하고 훈련하고 습관화될 때까지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노력은 서비스 진단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이클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병원 MOT의 접점 설계를 한 겁니다. 자, 먼저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번부터 18번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병원에요.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한다라는 것.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함께 환자가 보기 좋은지 보호자가 보기 좋은지 우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이 방문한 사람 입장에서 찾기 쉬운지 보기 좋은지를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나면요. 전화 상담을 받게 되고요. 주차장을 가게 됩니다. 주차장을 지나서 간판이나 실내 시안들을 보게 되고요. 병원 건물, 엘리베이터, 병원 복도 이미지, 접수 수납, 대기실로 넘어옵니다. 대기실에서는 음료나 다가를 드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음료나 다가를 들고 역시 신문이나 잡지나 홍보물을 만나게 되겠죠. 화장실로 가게 되면 화장실이 청결하면서도 좋은 글귀가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진료실과 치료실에 들리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진 촬영실을 들릴 겁니다. 상담실을 거쳐서 수납 예약을 하게 되고 마무리로 내가 혹시 놓친 부분이 없나 해서 메이크업실을 통해서 병원 출구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메이크업실은 병원의 성향에 따라서 병원에 따라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종료까지 있는 것이 MOT 사이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이 MOT 사이클별로 세부 매뉴얼을 작성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자, 그러면 병원 내원의 흐름과 관련된 접점 매뉴얼을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맨 처음에 병원을 알기까지 무엇을 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소개 한자도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간판이나 잡지나 전단지 등의 광고와 온라인 답변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죠.
우리의 환자가 우리의 병원을 알게 되는 방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는 기존 고객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소개 환자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홈페이지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최초에 홈페이지를 보고 오는 우리의 고객들도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병원의 간판은 잘 보이는 곳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도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잡지나 전단지 등을 활용해서 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전화 응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병원 이름을 정확하게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 등의 문의를 매뉴얼을 활용하여 솔톤으로 대답한다. 맞을까요? 자, 현재 NCS 홈페이지 안에 솔톤으로 답변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솔톤으로 응답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본인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음성보다 한 톤 정도 높여서 상대방이 호감 가는 음성으로 들리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 음성이 도레도레 저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솔톤으로 답변하게 되면 말하는 나도 부담스럽고 듣는 환자, 듣는 고객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메모하면서 전화 받는다. 그래서 전화기는 왼손으로, 오른손은 필기구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신한응대는 맞춤식 답변에 따른다라고 정리되고요. 불만 고객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확인한 후에 병원에서 다시 연락드리겠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재진 환자는 원하는 시간을 여쭤본다. 잘못 걸린 전화라도 병원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한다. 왜? 잘못 걸린 전화라고 하더라도요. 처음에 어떻게 응대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무슨 병원의 누구입니다. 라고 응대하셨죠. 그러면 거기 어디 아닌가요? 라고 해서 잘못된 전화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우리 병원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잘못 걸렸습니다라는 불쾌한 응대를 하시게 되면 저 병원 왜 저래? 라고 이야기를 들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 걸린 전화를 친절하게 받게 되고 잘 응대하시게 되면 어머 이러는 전화도 잘 받아주네 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정보만 전달을 합니다. 가능한 전화를 먼저 끊지 않습니다. 절대 전화를 먼저 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가능하면 전화를 먼저 끊지 않으며 훅을 눌러서 전화를 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훅을 누르는 이유는 이겁니다. 전화기 수화기를 내려놓게 되면 너무나 딸끄락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기 위해서 훅을 살짝 눌러서 전화를 끊는데 잘못하시게 되면요. 훅을 눌렀는데 상대방이 끊지 않았어요. 그럼 전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유선 전화인 경우에는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요. 훅을 누르면 바로 끊어져요. 그런데 유선 전화는 훅을 눌렀다가 손을 다시 들게 되면 아직 안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뉴얼을 조금 수정하셔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절대 끊지 않는다. 상대방이 전화를 끊고 나서 끊는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전화를 끊지 않았다라고 하면 환자분 지금 전화가 끊어지지 않아서요. 제가 먼저 끊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전화 수화기를 정말 조용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접수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 작성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야기 드릴게요. 접수 데스크는 절대적으로 비우지 않습니다. 차트를 꺼내고요. 예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기실 관리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접수는요. 다들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지 않은 부분은 접수 부분에서 이런 거죠. 혹시 진료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확인을 잘 안 해요. 하지만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사후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접수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기실을 조금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실은 지금 현재 환자가 기다리면서 가장 지루한 시간이다. 언제 내가 진료받지? 라고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실 관리 부분은 잘 점검을 해달라 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틀어줍니다. 너무 빠른 음악은 아니고요. 너무 느려서도 안 되고요. 소리를 적당하게 낮추어서 템포가 빠르냐 느리냐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고 하면 약간 템포를 느리면서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시게 되면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죠.
식음료도 관리해 주시고요. 게시판을 이용해서 진료 정보 알 수 있도록 대기 시간 관리 잘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중간에 가셔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음 대기 시간 안내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죠. 계속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접수를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환자 중에서 예약하고 와서 그냥 있습니다라고 하는 환자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계속 한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너무 장시간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없는지 보시면서 접수는 하셨어요?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 네. 앞에 있는 환자가 많으셔서 한 2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차 한잔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세련되게 멘트를 정감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예약자 순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실, 진료 중, 진료 후, 수납 시, 배우, 해피콜 역시도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 모두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 점검하시면서요. 매뉴얼 작성하시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2교시에는 MOT 접점의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3교시 역시에도 접점 관리를 이야기 드리면서 매뉴얼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진료 전 서비스에 대해서, 진료 후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3교시에 뵙겠습니다.